선생님 커리어에 아마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부산대 교수로 계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 이제 나누신 부분은 이제 그 공부를 하시고 학위를 하시는 이제 그 과정까지셨는데, 물론 이제 부산대 오셔서 교수로 근무하시는 기간하고 이제 석박사 하시는 기간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긴 하셨지만, 그러면 아까 좀 돌아가면은 시간 강사를 하신 해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이제 전임 네. 강사가 되셨겠네요. 네. 시간 강사 하신 해가 몇 년? 81년. 81년.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정년하실 때까지 그런 거죠. 예. 2018년인가요? 2018년 2월. 예. 그때까지 근무를 하셨으면은 36년. 36년 계란이 36년, 37년. 예. 예. 제가 아이고, 오래 하셨네요. 82년 3월부로 한 거로 치더라도 36년 6개월 정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을 여기서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시고 또 제자를 양성하시고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부산대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 일단 교육적인 측면을 먼저 해볼까요? 그 여기 이제 자연대로 오신 게 아니고 사범대. 예, 사범대로 오셨잖아요. 그 학생 지도 부분은 어땠습니까? 학생 그 공급이나 그 대학원생은 없었고, 예. 그 학부생 가르쳐서 그 대부분이 그냥 교수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몇 년 후 그 교육대학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교육대학원생들은 대부분 다 뭐 본격적으로 전문학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뭐 어떤 해에는 한 명 정도가 천문학 분야로 논문 쓰는 애가 있고, 어떤 해는 없고, 이런 식으로 뭐 되었죠. 예. 그러다가 86년 정도 돼가지고 이 일반 대학원에 천문학 지구과학과 천문학 전공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학생들이 한두 명, 뭐 두세 명씩 이렇게 들어와. 석사는 꾸준히 연결이 됐는데 박사는 여전히 거의 없다가 네. 예. 그 실제적으로 80년대 후반부 들어서서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들을 제가 이제 교육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학생들, 지도 학생들이 그럼 생기기 시작하신 때가 언제고 어느 분이 처음으로 지도 학생이 되셨나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쯤인데 강영우. 네. 강영우 박사. 네. 강영우가 재밌어요. 이 친구가 예. 원래 82학번이거든요. 예. 원래 공대생이에요. 아, 그랬나요? 네, 공대 기계설계 전공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는 제가 부산대에서 발령받고 나서 부산대 아마추어 전문가의 지도 교수를 했어요. 학생들 찾아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천문학 교수 온 줄 알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 행사에 갔더니만 군에 갔다 와서 대학을 다니는 강명호가 있었는데 얘가 컴퓨터 귀신인 거예요. 그걸 F를 껐다 그냥 뭐 밤부터지 막 돌려. 온갖 계산을 다 해가지고 어느 날 얘가 인물지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망원경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망원경 만들고 싶다. 예. 대학에서 망원경. 그래서 그럼 일단 망원경을 만드는 거는 그럼 이제 천문학을 알아야 안 되겠느냐. 예. 내가 정말 망원경을 만들고 싶으면 천문학을 해라. 그렇게 해서 천문학 그 학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 찾아왔을 때는 그 대학원을 들어오겠다고 온 건 아니었는데 아마 자기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찾아왔겠지. 왔는데 이제 자기는 망원경을 대학원에 들어와서 망원경 만들고 싶었겠지.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대학을 들어오겠다는 말은 지가 먼저 하지는 않았는데 천문학을 알아야 되니까 아니 너 공대인데 천문학을 전혀 모르지 않느냐 아마추어를 한 거 빼놓고는 예. 천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석사를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인연이 쌓여가지고 석사하고 좀 지나서 박사하고 그래서 걔가 내 1호 박사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지금까지 총 부산대에서 4명 정도? 석사, 박사 말고 석사는 좀 들어 있는데 천문학이 사실은
낭만적인 학문이라고들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들어와 보면은 사실 낭만을 느끼는 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죠. 수학적인 낭만이 있지. 예. 수학도 많고 또 하여튼 공부할 것이 많죠. 예, 공부할 게 많죠. 그 허들을 다 넘은 뒤에 그때야지 이제 재밌어지는 그때 건데. 학문의 진수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높은 계단까지 올라가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실제 박사과정 한 애들은 몇 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러시구나. 그 말고 이제 박사과정은 나한테 사지는 않았는데 다른 대학에 애를 지도한 애는 또 하나 있어요. 그 이윤희라고 예, 예. 그 담붕희 교수님이 지도 교수인데 예. 걔는 내가 실질적인 지도를 했고 예. 그 막대 언어 지도를 했어요. 예. 그 막상 내가 부산대에 있는 제 아들한테는 막대 언어를 개성한 애가 없어요. 아, 언어를 개성한 애가 없어요. 제대로. 오, 이게 언어가 좀 관측이 좀 복잡하잖아. 그렇죠. 장비도 이제 아무래도 어두운 장비도 천지니까. 들어가고 그런데 예. 그걸 주로 한 애들이 성단을 냈어요. 강용호도 성단을 하고 아, 그다음에 그렇네요. 이상년이도 성단을 하고. 예, 그렇네요. 그 연구적인 측면은 어떠셨나요? 그 이제 사범대 계셨기 때문에 강의도 부담이 많으셨을 것 같고 또 그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혼자 교수로 계셨잖아요. 예. 선생님 다음으로 신 분이 그 강혜성 교수가 그 다음인가요? 아니면 이영목 교수. 이영목 교수님 오셨다가 가셨습니까? 이영목 교수가 같이 신면을 89년인가에 오셔가지고 와서 98년까지인가. 신면을 같이 있고 예, 예, 서울대로 옮겼고 그 후임으로 강희성 교수가 왔죠. 예, 그렇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영목 교수 오기 전까지는 뭐 연구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강의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강의를 몇 강의 하셨나요? 특히 내가 이영목 교수를 오게 하려고 이영목 교수를 두고 한 건 아니지만 교수 티를 하나 더 받으려고 대학원 강의를 학생이 들어오면 내가 열심히 했어요. 또 줄 데도 없고 부산에 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뭐 대구나 서울서 강사를 불러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20학점을 했어요. 1년이 아니고 예. 매 학기 매 학기 20학점. 3년을 아이고, 죽는 줄 알았어요. 요새 교수들 뭐 강의나 학과 학교 일 부담 많다고 불평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호사스러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예.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그 이제 요구가 있는 예. 그런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예. 교수가 예.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의 사범대학에 천문학 교수가 둘인데 부산대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선생님의 희생으로 교수 자리가 2명이 생겼군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딱 반 나눠서 하니까 1인당 대충 한 9학점, 10학점 하면 되니까 예. 적당했죠. 또 저도 이제 좀 사바티컬로 나갈 수도 있고 1년이라도. 예. 근데 제가 나갈 때 참 고마운 거는 또 나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현정준 교수님이 강의로 오신 거예요. 퇴임하셔가지고 아니 그때 퇴임 전 직전이었어요. 92년 92년에 퇴임 직전이 있어요. 91년 아니신가? 92년. 퇴임하셨나? 92년이면. 92년 2월에 퇴임하셔서. 예. 그럼 퇴임하셨구나. 예. 92년에 1년 동안 강의로 오신 거예요. 그 사바티카를 메워주셨네. 메워주셨어요. 매주 오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예. 그럼 어디로 캐나다 DAO라고 도미니언 전체물리연구소. 예, 도미니언 업저버터리인가? 예. 도미니언 애스트로피지컬 업저버터리. 어디죠? 이쪽 빅토리아에. 브리티시 예. 콜롬비아? 예.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도가 빅토리아인데 밴쿠버 섬에 있는 빅토리아인데 예. 그 빅토리아에 있어요. 예. 너무 아름다운 도시. 장비는 어떤가요? 그게 1.8m 망원경인데 예. 그게 한때는 세계 최대 구경이었어요. 한 1년 동안. 1.8m가. 1년 동안. 그 얘기는 오래된 망원경이란. 그렇죠. 마운트 윌슨한테 이제 오기 직전에
아, 그럼 뭐 1910년대잖아요. 10년대에서 활용하다가 그 17년인가 16년인가 이게 인스톨 돼가지고 1년 동안 세계 최대 구경 자랑하다가 마운트 깁슨이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물려줬지. 그러면 거기서 어떤 관측하셨나요? 주로 한 게 이제 CCD 척광하고 분광하고.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그럴 때는 CCD를 아무도 안 쓸 때예요. 제가 이제 이 사진에서 광전으로 온 다음에 다시 광전이 CCD로 넘어오는 이제 그런 시기에 천문학을 한 건데 국내에서는 은하 관측도 뭐 별로 안 했지만 92년이면은 CCD 크기가 뭐 256 정도. 512, 512도 있고 256, 256도 있고. 아, 256하고 512를 쓰던 시절이군요. 그 시기죠. 예. 근데 그 디오는 그래도 장비를 최첨단을 쓰니까. 그 당시 512 썼으면은 아주 큰 걸 썼네요. 최첨단을 쓰니까 어쨌든 좀 그 컴퓨터 피싱 좋은 거는 256짜리고 좀 이제 막 나온 거 이런 건 512가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CCD가 전혀 못 배워 없을 때 제가 이제 그걸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죽으라고 관측했죠. CCD 관측하고. 문제는 리덕션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매뉴얼 이만큼 두꺼워요. 아니 재본된 건 없어요. 컴퓨터 들어있는데 그래 이제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덕분에 내가 계속 그 앞에 책상 앞에만 있느라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지내지를 못했어요. 학생이 아니라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죠. 물어보기도 그렇고 학생이 스스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가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그럴 때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 국제 전화를 했어요. 누구? 이명균 교수한테. 이명균 선생한테? 그때 이명균 선생이 있을 때 카덱에 포닥으로 있었거든. 포닥으로 있었어요 그때. 92년도. 네. 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귀국했으니까 네. 아직 포닥 91부터인가 포닥으로 있었거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도저히 내 메뉴를 가지고는 이게 뭐가 더 좋은 옵션인지 이게 판단이 안 설 때 그것도 계속 뭐 딴 사람한테 그게 다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렇죠. 좀 쑥스럽고 예. 병석이 한국에서 교수 왔는데 쑥스럽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명수한테 한 번씩 전화해서 물으면 금방 가르쳐주고 자기는 그 숙달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명수에 참 고마운 거는 나를 위해서 팔로마 시간을 하나 받아준 거예요. 2.5m. 1.5m 관측을 해보게. 예. 내가 뒤에 오는 내가 그 관측 시간 받으려면 한참 가을이 혼좀 지나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가을 돼야지 이 스케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게. 그 여름에, 봄에, 그 6월 말경에 하루를 내한테 잡아준 거예요. 그게 얘기를 해가. 그래, 너무 고마웠지. 선생님 그 사바티컬 가 계신 동안에 우연히 그 초신성 관측 했던가요? 맞아요. 그거 하도 오래돼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어떻게 된 이야기죠? 그 3일이 참 그렇던데 제가 이제 원래 92년 3월 1일부터 가서 93년 2월 28일까지가 파견 기간이에요. 사바티칼에. 근데 관측 프로포저를 그동안 관측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프로포저를 했는데 그 시메스터 때 3월 말에 관측 시간이 나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고민을 했어요. 학교도 이제 하다가 편지를 보냈지. 좀 출장 기간을 연기해달라고 관측하고 가야 되겠다고. 안 된다는 바로 기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휴직 하겠다고. 단호하게. 휴직하면 월급이 반으로 줄어들어가 사실 좀 힘들었는데 그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휴직하고 남아서 관측을 하는데 첫날 관측은 내가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 이 관측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한번 지나가면은 또 얻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부분 관측을 좀 하고 두 번째 날 셋업을 해놓고 내가 그 큰 검자리 부근의 은하를 부분 관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쫓아온 거야 나한테. 피를 가나비치가 쫓아온 거예요. 그 피를 가나비치는 이문 교수랑 같이 하기로 했던
W에 자기 했던 친구인데 인터넷에서 IELTS 스쿨러가 떴는데 인터넷에서 왔는데 이게 어젯밤에 마드리드 아마추어들이 새로운 정체를 하나 밝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걸 빨리 하긴 이게 초신성인 가능성이 크니까 북반구에서 만일에 M81에서 초신성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그래서 관측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왜냐면 남반구 87년도에 남반구에서 초신성이 특별했지만 많은 기기들이 북반구에 있거든. M81 그룹에 있는 거예요. 그룹에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동의를 하고 관측하는데 사인 운이 좋아야 돼. 마침 거기 날씨가 좋아야죠. 예, 거기 부근이었거든. 내가 원래 관측하려고 셋업해 놓은 부근이 하늘 방향에 구름이 없었어. 옆에는 다 구름이었어요. 천우신조로. 천우신조로. 이렇게 하늘이 갈라졌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관측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내가 1시간 30분 노출인가 노출해 15분 노출해서 할 동안에 슬릿으로 이제 딱 관측할 때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슬릿에 그 천체를 넣어놓고 보고 있거든. 계속 거기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진짜 느낌이 그래요. 막 별이 폭발하는 것 같아. 점점 밝아져요? 그건 아닌데 느낌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 초신성 폭발한 거니까. 그렇죠. 막 그래서 뭐 진짜 익사이트하게 그걸 노출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노출 끝나자마자 리덕션을 해보니까 초신성이야. 라인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금방 이거 분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IAEA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1시간 만에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피크에 도달하기 전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주 얼리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관측으로는 그 초신성은 첫 번째로 된 건가요? 그래서 서큘러로 그럼 바로 그냥 올렸더니만 우리보다 1시간 정도 뒤에 초신성 전문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리그에 필리펜코가 있어. 필리펜코가 또 하고 그 관측에서 이제 컨펌을 한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컨펌을 했는데 타입을 딴 걸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맞았어 나중에. 우리가 비전문가인데. 근데 그쪽 관측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같은 경도에 있는데 구름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관측을 못 하다가 시행이 안 좋은 때. 시행이 안 좋고 이러다가 좀 죽으라고 해야 되니까 좀 늦게 했는데 좀 스펙트럼이 우리만큼 좋은 걸 못 얻었던 거지. 그러시구나. 풀 스토리를 제가 다시 들어서 이제 기억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 사바티칼은 이제 1년 다녀오셨고, 그래도 그 교수를 재직하는 동안에 사바티칼을 한 번만 가셨나요? 저는 그거 한 번만 갔어요. 한 번 더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안 가고, 밖에 안 나가고, 국내에 있었지. 그때가 학회장 할 때예요. 그냥 하신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원로 선생님들은 결국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제 교내나 학과내나 교내나 학회내나 항상 모든 보직을 결국은 다 거치게 되죠. 그렇게 되죠. 학회장 하면서 해야 되니까 나가기가 좀 뭐 하더라고요. 그렇죠. 학회장 할 때 나가기. 그래 국내에 있었지 뭐. 선생님 그 박사학위 하실 때나 이제 그 뒤로도 이렇게 이제 표면 측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측강하고 조금 이제 주제는 다르겠지만은 뒤에 연구는 은하의 모폴로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쪽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오히려 이제 점점 더 열의를 가지고 연구를 더 많이 하시게 됐는데 그 후반부의 연구가 은하 모폴로지에 가장 포커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뉴메리카나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여러 분야 주제를 하셨지만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모폴로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맞습니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그 리서치의 그 주제의 그 변화는 그 모폴로지를 어떻게 흘러가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 박상문 교수님의 영향이 지대한데
왜냐하면 그랬나요? 그 SS가 들어오니까 예. 그걸 이제 박성민 교수님이 정말 크게 백업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한국 과학자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SDS를 이제 우리가 일단 그 그룹으로서 하게 되니까 저도 뭔가 기여하고 싶었고, 예. 그래서 SDS 자료를 우선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언어 영상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주 언어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예. 그때. 보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동네가. 옛날 모폴로지는 이게 블랙 앤 화이트로 했거든요. 각 밴드에서. 예. 예. 근데 이게 칼라 밴드니까 옛날하고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제 새로운 모폴로지를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스타 포메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몰랐잖아요. 그냥 저기 컴퓨터 코드만 알죠. 사람이 느끼지는 못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눈에 딱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은하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 맞아요. 예. 네. 그뭐 박사님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너무 아름다운. 그래 매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살아가게 됐어. 은하를. 특히 관측 천문학자가 은하들을 그렇게 많이 보시면 네. 정말 거기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아우, 그 경이로움과 다양성, 예. 아름다움에. 진짜 온갖 모양이 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보다 보니까 점점 머폴리 생각을 하게 되고, 머폴리 생각을 하면서 관리 논문 읽고 하니까 머폴리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프로퍼티거든. 그렇죠. 예. 한 개 물량으로 치면 아마 가장 중요한 거가 역학적으로는 매스고, 은하 전체의 특성을 딱 볼 수 있는 건 모폴로지거든. 예. 그러니까 이걸 재미도 있고 중요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몇만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류를 안 하지만 매일 보고 있는 거에 넘기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박수생하고 같이 논문 하나 쓰게 되고. 사람이 성장한 모든 그 과거가 외양에 드러나듯이 예. 은하가 아은하 단계에서 원시 은하에서 이제 현재 은하까지 오는 동안에 과거의 그 성장 역사가 다 남아 있는 게 모폴로지예요. 모폴로지. 예. 그래서 모폴로지가 진짜 재밌고 중요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 선생님 뭐 컴퓨터로 또 모폴로지를 했지만 오토매틱하게 클래시파이를 했지만 눈으로 보는 그 즐거움은 정말 못 비교할 수 없거든. 그렇죠. 즐겁기도 하고 더 정확하고 예, 그렇죠. 더 다양하게 분리할 수 있고. 다행히 불러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때 박 선생님과 둘이서 박 선생님 위성은하 연구 관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소위 밝혀내는 게 그거잖아. 은하 세계의 유유상종. 아 그렇죠. 예. 예. 컨포머티. 예. 예. 난 그거 저기 외국 학교 가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유상종. 예. 예. 특히 이게 동아시아인가 저기 그 대회 가서 그 한자를 쓰잖아. PPT에다가 한자로 유유상종을 딱 썼어. 한자를 아니까. 예. 그럼 이제 이해를 하겠네.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많아요, 나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학생들을 만나거나 대중 강연을 하거나 네. 이러면 제가 하는 일이 항상 안 빼먹고 하는 일이 주제가 뭐였든 간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유유상종이다. 은하의 세계도 유유상종이 있다. 응? 예. 말도 하고 만질 수도 있는 예.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더하면 더했죠. 예, 더 닮을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다. 예. 남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옆에 그렇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럼 그 사람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출발은 너무나 간단하고 원리도 간단하다. 아,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예. 저도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항상 좋은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생각은 다들 있을 텐데,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